미국 증시가 이틀째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 뚜렷한 이유는 없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좋았고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악재로 나와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 좀 살펴보게 되면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런 확산, 위기감 그런 것들이 좀 퍼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올랐다는 부분에서 어떤 차익 실현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왜 이렇게 내리고 있는지 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떨고 있는 공매도 상위 종목들. 자, 일단은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계속해서 올라갔는데 공매도를 이제 시행하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공매도 상위 종목군들이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다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 상위 종목군들, 일단은 바이오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종목군들 굉장히 많이 떨고 있다. 나 지금 떨고 있니? 이런 얘기들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어떤 식으로 또 대응을 해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좀 안전할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금 드디어 바닥을 쳤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면서 계속 금이 약세를 보였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금이 저점을 좀 찍은 것 같다, 돌아서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었는데 금이 실제로 조금 더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금 인덱스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금이 정말로 바닥을 친 것인지 또 금에는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자, 시간 정말 잘 갑니다. 벌써 21일이에요. 어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까요? 자, 계좌의 수익도 이렇게 빨리빨리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증시의 발목을 탁하니 잡고 있는 놈이 있습니다. 누구죠? 미국 증시. 일단 미국 증시 상황이 안 좋게 끝났고요. 지금 유럽도 굉장히 많은 하락세를 좀 보였단 말이에요. 영국은 2%, 프랑스 2%, 독일도 1.5% 다 하락세고요. 일단 전일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온 것이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전 세계 증시가 다 안 좋습니다. 자, 이런 상태라면은 옛날 같으면은 거의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알아 누웠거든요. 근데 요즘에 좀 체력이 강한 것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분위기는 계속 우리는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의 발목을 좀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미국 증시가 이제 하락세로 전환이 되면서 또 이 하락에 대한 이유들이 또 심상치 않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하나씩 좀 알아볼 건데, 일단은 미국 증시가 다우지수 같은 경우 0.75%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0.92%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도 역시 하락세로 진행이 됐고요. 즉 신고가가 만들어진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 나스닥은 다시 13,000대까지 밀리면서 14,000의 자리를 내주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이 왜 이렇게 계속 내리고 있는지, 또 제법 큰 폭이잖아요. 1%씩 지금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로 까지 과연 내려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부분도 조금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내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우선은 시장에 나와 있는 재료들을 좀 살펴보니까 기업들이 실적 호조를 보였다. 이거 나쁜 소식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기업들이 실적 호조를 보이면서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어 갔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는 재료이긴 한데, 지금 프록터 앤드 갬블이라는 기업, P&G죠. 그 다음에 존슨앤존스, 이 두 기업들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다. 자,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네, 이렇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 왜 그랬을까? 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또다시 경기 회복에 연결을 고리를 또 걸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도 문제라는 이야기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코로나에 대한 어떤 상황들이 극복함에 따라서 이렇게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게 되고 이런 경기 회복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생겨나게 됐다. 그러면서 압박에 대한 부담감들이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았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부분이겠죠. 어닝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기업들의 실적도 늘어났고, 하지만 그것과는 반대로 코로나에 대한 그런 위기감 때문에 투자자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어떤 이 불안감은 뭐냐면, 코로나의 극복으로 인해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가 사라질 것이다. 즉
투자자들이 불안한 것은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아니라 코로나가 극복이 됨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금리도 올라가는 건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즉, 이제 코로나가 또 활개를 치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일단은 내가 투자한 돈들이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한 관점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보시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에 대한 위협이 또다시 생겼겠지만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단 믿고 가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계속 이러한 그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물가 상승, 기업들의 실적 호조, 경기 호조 이런 것들에 따른 부분들이 시장에 압박감은 주겠지만 그것이 아주 크게 시장을 쥐어짜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만 보면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고 또 경기가 호조세를 보임에 따른 어떤 위협감 이런 것들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거 한번 살펴보죠. 그 다음 거는 이번에 그 미국 국무부에서 그 여행 권고안에 대한 업데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금지 권고 국가의 수를 전 세계 80%까지 늘리겠다. 기존에 16%에 불과했던 것이 80%까지 늘어났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재확산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즉 지금 시장에 약간 우울한 그런 내용을 좀 주고 있는 것은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 지금 인도 같은 경우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인도와 브라질의 확진자가 급증하게 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75만 명을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인도가 아주 인구가 13억 명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종목 진화할 때 이야기 드린 게 하나 있는데 그 러시아 백신을 이제 인도가 보급을 받아가지고 접종을 이제 시작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인도 쪽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유럽 지역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접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약간의 이제 접종 때문에 일어난 그런 어떤 긴장감의 어떤 풀어지는 그런 내용들이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접종은 접종이고 개인 방역은 개인 방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지켜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약간 풀어지지 않았을까. 이제 여행해도 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나도 주사 맞으면 되지. 이렇게 식으로 풀려나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뉴욕 증시를 이제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주가가 고점에 어느 정도 다다르게 되면서 투자자들이 이제 차익 실현에 나섰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투자자들이 고점에서의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시장에게는 악재 요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경제 지표라든지 기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좋은 소식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압박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딱 요거 두 가지. 이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과 차익 실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은 당장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된다라면 또다시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고점권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라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약간 부담감은 좀 가질 수 있겠죠. 다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공매도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공매도 때까지는 어떻게 좀 버텨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조금 참고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야기도 공매도 이야기입니다. 공매도가 이제 카운트다운이 되면서 이제 떨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 특히 코스닥 쪽에 이제 많이 집중이 되는데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공매도가 좀 많아요. 지금 코스닥 공매도 잔고가 이제 많은 그런 상위 5개 종목을 좀 살펴보니까 HLB,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KMW, 신라젠, 셀트리온 제약. 이 중에서 신라젠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 정지 상태니까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HLB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KMW, 셀트리온 제약. 최근에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모습도 보이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잔고가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바이오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지만
거래소 쪽으로 가게 되면 또다시 또 다른 쪽입니다. 이제 지금 전기전자나 이런 쪽으로 지금 대차장고가 막 늘어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 지금 시총 상위권 종목들하고 이렇게 코스닥 쪽에 보면은 코스닥도 이거 지금 다 시총 상위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공매도에 타겟팅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또 그동안 많이 올라오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때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 자, 여기에 대한 어떤 주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지금 이 문제점을 뭘로 보고 있냐면, 이 코스닥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이제 천스닥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내게 된 주역이 바로 제약바이오라는 것.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백신, 치료제, 뭐 이런 것들, 진단키트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었던 흐름들을 보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종목군들의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는데 공매도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공매도에 타깃이 되게 된다라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보게 될 거고, 그 변동성에 노출된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 심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겠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좀 한 내용을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공매도를 계기로 해서 코스닥의 수급 구조가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즉 공매도를 재개하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시총이 큰 종목들 중심으로 매수세를 보일 것이다. 그래서 수급 측면에 긍정적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대형주를 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당장 진입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사는 것은 공매도가 떨어지고 나서 환매가 들어가는 시점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예요? 일단 떨어질 거 알고 있는데 뭐 하려고 들어갑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또 차익 실현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환매. 공매도 환매가 일어날 때는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거기에 같이 가담을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느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차를 두고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겠고요. 일단 공매도에 노출되어 있고 공매도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약간의 부담감들은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매도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이라거나 또는 시총이 큰 종목군들, 이런 것들은 약간씩은 좀 피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자, 금에 대한 이야기. 네, 골드. 네, 골드 같은 경우는 사실 안전자산,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기도 하고요. 이제 집집마다 금 한 마리씩은 다 있잖아요. 그죠? 금송아지 한 마리 다 있죠? 네. 우리 집에도 금송아리 몇 마리가 있어. 네. 집엔 다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근데 이 금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이 막 뛰어나가면서 이 금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투자 자산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금이 막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금에 대해서 이제 그 정도는 아닌데 가상화폐가 우리를 대신할 수는 없는데 뭐 이런 얘기가 또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좀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금에 어떻게 하면 투자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투자해야 됩니까? 이런 것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세를 계속 보이고 있어요. 2020년도 11월 30날 이제 최저점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반등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딱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점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져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금에 대한 어떤 가격대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들, 자, 우리가 저점에서 금을 사게 됐다라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었을 것인데, 이런 생각도 자꾸 들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 주가가 좀 과도하게 떨어졌다 그러면은 반등이 나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금에 투자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골드바를 사라. 네, 금괴죠, 금괴. 금괴를 사라. 실물 금을 직접 구매하는 방법으로 금을 가져가라. 뭐 이건 당연한 얘기가 될 테고요. 자, 금통장이라는 게 있답니다. 금통장. 저도 이거는 잘 몰랐는데요. 시중은행에서 네, 이 그램 단위로 표기하는 자유 입출금식 금통장을 개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한은행, 그 다음에 KB국민은행, 그리고 우리은행 등등에서 금통장을 만들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금통장을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은행에 가셔가지고 금통장 한번 만들어 주시오 해가지고 만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고요. 매매 차익이 생겼을 때는 15.4%의 배당 소득세까지도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야, 진짜 그거 조금 먹었는데, 네, 조금 벌으려고 이렇게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서 또 세금을 뜯어갑니다. 야, 진짜 뭐 개미 똥구멍에서 네, 이 뭐 단물을 뽑아 먹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가요?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자, 그리고요, 자, KRX 금시장에서 이제 그 주식처럼 금을 사고 팔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거는 뭐 이제 뭐 세금도 당연히 내야 되는 거겠습니다만, 이제 그래도 매매가 좀 편하다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 ETF라든지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금에 대한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하든지 간에 지금은 금을 좀 사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을 일단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금에 대한 전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금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 가격은 지금 다시 오르기 시작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 거기에 대해서는요, 이제 신흥시장의 실물 수요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채굴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다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 금광주 베리골드에 투자했다가 4분기에 손실을 내고 털었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지금 금 시세 전망을 철회했다. 자, 이 내용들 보게 되면은요, 금의 대체 수요가 뭐 떠오르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막 그 맹위를 떨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 가격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좀 놓고 보면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규제가 또 들어가고 있고 미쳤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은 생각해 본다라면 이 비트코인에 대한 열기가 조금 식게 된다면 다시 금 쪽으로 관점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금을 일단은 이미 많이 올라간 다음에 사는 것은 늦겠죠. 그러니까 금 같은 경우는 지금쯤 슬슬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때는 뭐 낮은 가격이었지만은 지금은 좀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금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네, 매력적인 부분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좀 해드렸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미국 증시가 네, 이틀째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 전환을 했다라는 거, 이 부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특별한 재료는 없습니다. 뭐 기업들의 실적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과 코로나의 재확산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문제시 되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공매도 상위 종목들,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이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다라는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네,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은 우리가 알아서 피해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잘 피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 판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금의 가격이 이제 바닥을 친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저점을 찍어내고 좀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 보시면서 금에 어떻게 투자하면 좋겠는가, 그런 내용들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금 가격은 이제 천천히 상승세를 좀 보여주지 않겠는가, 아직도 매력적인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거래는 아내를 선택하는 일과도 비슷하다. 많은 구체적인 사항들이 어느 정도 세심하게 검토되어지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비합리적인 편애라는 강력하고도 지배적인 요소가 더해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연애할 때는 막 이것저것 뭐 안 가리고 이제 눈에 하트 뿅뿅 해가지고 막 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려고 그러면 너 돈 얼마 모았어? 뭐 어디서 살 거야?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맞춰본단 말이에요. 성격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맞춰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딱 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완전 내 사람이잖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비정상적인 그런 사랑을 막 주다가 이제 나중에는 식겠지. 네,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나중 일이고요. 일단 그런 식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결혼까지 생각했다라면 거기에 대한 비정상적인, 완전히 나는 네 편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너만 있어, 이런 식의 모양새에 나타나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막 살 때도 보게 되면은 이제 막 여러 가지 재요. 이게 정말 올라갈 수 있을까? 기업은 어떤가? 분석은 어떤가? 실적은 어떤가? 업황은 어떤가? 수급은 어떤가? 등등등 여러 가지를 재고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사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거기에 몰두가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이 가야 하는 이유만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선택할 때는 이렇게 처음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꼼꼼히 잘 따져보고 진행을 하고요. 한번 들어가고 나면 아주 믿고 편안하게 정말 오랫동안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친구 같은 사이가 좀 됐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비교하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남편과 비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안 올라온다 그러면 이제 왼수가 되겠지만은 네, 올라가면 또 역시 네 그렇게 되는 거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좀 해드리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 꼭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오전에는 변동이 조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수급과 함께 같이 분석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들 슬기롭게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